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친구들을 봤을 때 우리 아이는 좀 눈치가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때의 눈치란 다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일지 헤아리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공감 능력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이가 공감받는 경험을 먼저 해야 합니다. 너 마음은 이렇구나. 아, 그래. 너가 지금 속상하구나. 너가 지금 화가 났구나. 라는 식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좀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말을 부모님이 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이렇게 공감받는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편안하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거든요. 자신이 공감을 받았던 대로 그대로 자신의 친구와 부모님에게도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때로는 잘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서 엄마는 지금 이러한 마음인데 너 마음은 어때? 라고 질문을 해보시거나 또는 TV나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아, 지금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일 것 같기도 한데 너 생각은 어때? 라면서 물어보거나 너가 만약에 여기에서 주인공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면 너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 라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보시는 방법도 저는 추천드려요. 이렇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추론해보고 자신이 실제로 이렇게 상황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상황 대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공감 능력 역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친구 사귀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대표적인 경향이 바로 내향성을 가진 아이들인데요. 사실 우리가 내향성, 외향성을 구분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에너지의 방향성입니다. 외향적인 친구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밖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쏟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굉장히 스스럼 없이 지내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향적인 아이들은요, 자신의 에너지를 밖으로 풀어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신에게 집중하는 데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단둘이서 또는 소규모의 그룹으로 친하게 지내면서 교류를 하고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런 데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조금 에너지의 방향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향성이 무조건 좋거나 내향성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 다 강점과 약점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건데요. 내향성의 아이들의 경우에 물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가가거나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을 가지는 것, 이러한 것에서 조금 약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뭔가 친해지게 된다면 굉장히 세심하게 그 사람을 챙겨주거나 깊게 관계를 유지하는 강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님들이 외향적인 아이들만 기준에 놓고 내향적인 아이들에게 너는 왜 저렇게 못해? 라든지 너도 저기 놀이터 가서 친구들과 친해져봐, 인사 좀 해봐 라고 부추기는 것은 아이들에게 조금 혼란스럽고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향적인 것이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아이들이 친구 사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맞아, 친구를 사귀는 게 사실은 처음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 엄마도 어렸을 때 그랬어 라는 식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좀 인정해주고 이렇게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된다면 두려움이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부모님도 조금씩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와줬으면 좋겠는 친구는 누구야? 라는 식으로 아이가 어떤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그 아이들을 먼저 관찰해보면서 그 친구가 너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건 뭘까? 라는 식으로 아이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저 친구랑 드라마를 좋아하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 라든지 가수를 좋아하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먼저 부모님과 집에서 역할극으로 연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친구 역할을 해보고 이 아이가 한번 다가가서 안녕이라고 인사를 해보거나 너도 혹시 그 사람 좋아해? 나도 그 배우 굉장히 좋아하는데 라는 식으로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렇게 집에서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고 아이가 기회가 되었을 때 조금씩 노력해보는 과정을 한번 격려해 주신다면 아이들은 차근차근 자신의 마음도 열고 친구에게 다가가 보는 연습도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아이들을 세심하게 바라봐주고 아이들의 마음을 인정해주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다면 아이들도 차근차근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을 조금씩 극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한 거야? 라는 말인데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모님의 말들이 굉장히 좀 무섭게 들린다거나 그 시작한 한 명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에 서로를 미워하고 탓하는 데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갈등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갈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친구가 오해할 수가 있구나 라든지 친구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내가 정말로 기분이 나쁘구나 라는 것들을 갈등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 자체를 나쁘게 바라보지 말고 이 갈등을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조금 더 노력하면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역시 아이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혼을 내는 데 집중하시기보다는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고 아이들이 각각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먼저 대화를 나눠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로 바라는 욕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을 건강하게 표현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형제 자매 간에도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부모님 역시 어떻게 대화를 좀 나눠야 하는지 좀 고민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들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A와 B 이렇게 이 둘이 서로 갈등을 일으켰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A라는 아이에게 A야, 방금 너는 어떤 것을 경험했니? 그럼 이 A는 자기가 먼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나는 저게 아닌데 나는 저게 얼마나 억울한데 하면서 A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만 하려고 하거든요. B야, 방금 너는 A가 뭐라고 말했다고 넌 들었니? 너가 들은 대로 말해줄래? 그러면 B는 살짝 당황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A의 말을 그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해보도록 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억울함을 얘기할 기회는 조금 더 있다가 주어질 것이고 내가 이 의견에 동조하지 않더라도 그냥 들은 대로만 말하면 되는 거네? 라는 생각에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은 보다 더 앞에 말한 A의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여서 집중하게 되고요. 듣고 말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자기가 쉽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B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A가 이것을 듣게 된다면 B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구나. 그리고 내 마음을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부모님께서 A에게 A야, 방금 B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이 맞니? 라고 한번 확인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A가 맞다 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B에게 B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A는 어떠한 감정을 겪었을까? 만약에 A가 이러한 상황이었으면 이러한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A야, 방금 B가 이러한 감정이라고 얘기했는데 너도 그러한 감정을 느꼈니?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들을 조금 반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맞다라고 하면 이제 B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감정을 경험했을까? 라면서 서로의 감정을 한번 탐색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조금씩 반복하게 된다면 사실은 시간이 조금은 길어질 수가 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지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게 아이들의 생각을 키우는 시간이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의 갈등을 조금 더 잘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